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때 많이들 가입하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불이익액의 16.5%,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불이익액의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뭐니 해도 제일 1순위가 세액공제 효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 이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지금은 많이 유명무실해져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5명 중에 3, 4명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보다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을까요? 아마 진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워낙 보험 설계사분들이 공격적이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가입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직장생활 바쁘신 분들이 일과 시간에 가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부분에서는 조금 미심쩍은 면이 있는데요. 일단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7, 8년이 돼야지 원금이 되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공시이율로,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정기예금 이율로 굴려서는 나중에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에 새로 가입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만약에 해지를 하면요,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계좌 이동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수익성을 더 높일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 이동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때는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이동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7, 8년 정도 돼야지 원금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시점이 안 되면 불입한 원금의 전액이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가 모인 목돈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채권형 펀드를 개설해서 목돈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낮은 지점이라면 주식형 펀드를 개설해서 옮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지금 주가지수가 애매한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목돈을 주식형 펀드에 옮겨놓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돈은 채권형 펀드로 옮겨놓고요, 새로 주식형 펀드를 열어서 매월 불입하던 보험료만큼 연금저축 펀드에 불입해서 지금처럼 계속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형으로 옮겨놓은 목돈은요, 나중에 주가가 좀 낮다고 판단할 때 다시 주식형으로 이동했다가 또 주가가 좀 높은 시점이면 다시 채권형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주식시장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냥 놔두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움직이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불입하는 펀드는 좀 전에 주식형 펀드를 개설해서 계속 불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5, 6년 정도 계속 불입하다가요, 마찬가지로 목돈이 되고 수익이 좀 많이 나면
채권형 펀드로 옮겨 넣었다가 아까 제가 말한 방법대로 다시 주식형으로, 다시 채권형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익률을 더 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한 개의 상품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라고 해서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바구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400만 원이고요. 물론 50대는 내년이 되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개의 상품만 열 필요는 없고요. 두세 개 또는 세네 개 펀드를 개설해서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펀드, 국내 펀드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해외 선진국 펀드나 아니면 이머징 펀드 이렇게 섞어서 두세 개 또는 세네 개 정도를 개설해서 운용을 하신다면요. 어느 한 지역이 안 좋더라도 다른 지역이 좋으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괜찮아지는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연금저축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를 골라서 증권사에 가시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를 개설한 다음에요. 연금저축보험을 그 계좌로 이동해 달라고 하면 간단히 업무가 종결됩니다. 예전에는 채권형 펀드를 개설해 놓고 보험회사에 가서 연금저축보험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업무 간소화가 돼서 증권사에서 펀드 계좌를 개설하면서 연금저축을 이동해 달라고 그러면 바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제1순위 메리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더불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형을 추구해서 펀드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지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좀 더 많은 노후 자산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